먼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 면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고 국가, 지역 전략 사업을 15개 지역에서 추진합니다.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건 17년 만인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경제정책연구소 주성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17년 만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 면적 자체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추진이 되는 건가요? 네, 2월 말에 사실은 이제 그 국정현안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고요. 거기에서 이제 국가와 지방의 다양한 전략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규제를 이제 완화하는, 해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 해제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서 많이 이제 거론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해제되는 면적 자체도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년 만에 최대의 규모로서 해제된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여의도 면적의 한 15배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다음에 이제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나라의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이나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경제 자체도 굉장히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쪽에 또 인구가 유출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쇠락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가운데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를 하고 또 수도권과 지역 전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정부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서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부가 지역의 다양한 전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 면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농촌 경제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 지역의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 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부처별 실태 조사와 자율 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 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이 비수도권 지역 전략 사업이 총 15곳에서 이루어질 예정인데 주로 이제 산업단지라든가 물류단지 등 어떻게 보면 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의 굉장히 관심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 6개 권역에 33개의 사업 수요가 제출되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구체적이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 물류단지라든지 도시개발 사업 등 주요 지역의 전략 사업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원칙적으로 또 이 부분과 함께 또 특징적인 것은 사실은 그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해서 논란이 많아서 해제 자체가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환경평가 1, 2등급이 이번에 상당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권의 3곳, 광주권의 3곳, 대구권의 1곳 등을 포함해서 총 15곳이 이제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요. 규모로 봐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면적의 15배 정도, 그래서 총 42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개발 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가 해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상당히 후속적인 계획 절차에 대해서도 꼼꼼히 지금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번에 획기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총 15개 사업 중에 이제 무려 10곳이 앞서 말씀드린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입니다. 네. 이런 방식이 주로 들어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또 지역 자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산업 분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적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그 지역 특화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균형 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아마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고요. 좀 전에 또 말씀드린 실현 가능성.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많은 계획들이 발표됐지만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발표에 그치거나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지를 결정을 했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굉장히 현재 상태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국가 전략 사업 육성에 이제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주에는 미래차 국가 산업 단지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대전에는 나노나 반도체 국가 산단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업의 어떤 전체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런 부분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유치가 이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 유치를 위해서 아마 지금 이런 대책 발표뿐만 아니라 정부나 이런 데서 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역대 정부들도 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들 많이 펼쳐왔습니다. 네. 뭐 혁신도시, 뭐 세종시도 그렇죠. 뭐 비슷한 정책들인데 네. 이번에 이렇게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가 가져올 네.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가져올 때는 이제 그 산업의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이란 부분,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 외에도 사실은 이제 최근에 보면은 환경 평가 1, 2등급지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쉽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단순히 우리가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것 이외에도 해당되는 지역의 이제 많은 분들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좀 증진시키고 산업과 공공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공간 조성에 그래서 자연 공간도 훼손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체지를 확보해서 또 그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도 많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정주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의 마음들을 갖다 키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 자체가 이제 회생되고 재생되면서 많은 또 다른 쪽의 지역에서 혹은 또 수도권에서도 그쪽에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판이 짜여졌는데 가장 중요한 거 앞서 잠깐 짚어주신 대로 기업들이 여기 들어와서 실제로 이제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네네. 정부와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규제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마련해서 기업 투자 유치를 좀 이끌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네.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현재도 이제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그린벨트 해제 조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이제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때는 일단 현재 총 27조 8천억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에 있고요. 그에 대해서 생산 유발 효과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정부가 기대하기로는 124조 5천억의 경제적인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있어서 이게 활기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일자리가 많아서 인구가 유입되는 그 효과가 대단히 커야 되는데 아마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고용 창출 효과가 약 3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현재 이번에 발표한 대책 이외에도 추가적인 2차 어떤 그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표현하는 것으로는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과감한 규제 혁신을 계속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을 하고 단순한 규제 완화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역 성장의 기회로 적극 활용을 한다면은 아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역이 그동안 쇠락해가고 있는 모습을 벗고 발전하는 모습, 또 성장하는 모습 이런 부분으로 아마 재생돼 부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모으고 있습니다. 예, 늘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하면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투기인데요. 네네. 이번에도 사실 해제 면적이 상당히 되다 보니까 네. 토지가치 상승으로 이제 투기꾼들 몰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네. 정부가 좀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역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그쪽에 투기적인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개발 초기에 들어왔다가 상당한 수익을 남기고 빠져나감으로써 그 지역 남은 지역 자체가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상당히 황폐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또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는 해당되는 지역을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투기 목적의 거래를 그게 이제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국가 정부가 협력해서 이상 거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감시하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추가 조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실패했던 그런 사례들이나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규제만 너무 강화해서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 규제의 완화와 함께 투지 억제 대책을 균형 있게 또 정확하게 현실에 맞도록 현장감 있게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신뢰감을 갖고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대규모 면적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포함된 곳들 중에는 이제 환경평가에서 1, 2등급을 받은 상당히 환경적으로 우수한 지역들입니다. 이런 곳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만약에 개발되면 환경 훼손되는 것 아니냐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면 지금 전략상으로서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해서 환경 단체들로부터의 반발도 많았고요. 또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도 주거 환경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환경 훼손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보완 조치를 충분히 넣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지를 지정해가지고 이런 쪽에 대체지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대체지를 지정해서 환경 보존 기능을 충분히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자체에 협력해서 또 이 대체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대체지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별로 좀 상대적으로 용도가 적었던 그런 국공유지를 적극적으로 대체지를 활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제도 취지는 충분히 유지하면서 이번에 전략적으로 어떤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말 그대로 균형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다가 유지하고 아마 지속적으로 계획을 실행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목민경제정책연구소 조성규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